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해결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다 혹평을 쏟아냅니다. 정부의 해법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해법, 강제징용 해법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법이 아니고요. 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리겠다.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따져도 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법적으로만 따져도 네. 지금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다는데 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그 대위 변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으로 또 따졌을 때 네. 일본 기업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채무가 생겼다. 네. 한국 재단이 가져가 달라. 이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린 모른다예요. 예. 근데 그걸 대신 가져다가 돈을 갚아주면 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지원 재단이 배임이 될 수 있고 예. 포스코 같은 기업이 돈을 내놓으면 네. 그것도 왜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문제에 돈을 내느냐 하고 주주가 배임 소송을 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법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면 3년 4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윤석열 정부 임기 거의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일본에게 성의를 보여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관심 없다는 태도죠. 일본의 정부, 일본 정부 그리고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면책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와 싸워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좀 복잡해지는데 이게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결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야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제 뭐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나서셨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하셨죠? 예. 어떤 얘기 하셨어요? 정부의 어떤 문제 이렇게 꼬집으셨습니까? 일단 피해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들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피해자들 앞에서는 네. 일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래 놓고서는 그래요? 예, 그래 놓고서는 어제 발표할 때는 네. 언제까지 계속 새로운 사과 요구할 것이냐.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 만난 것은 소통 안 했다는 소리 들을까 봐 형식적으로 만난 것이고 이미 자기들이 갈 방향은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국회 외통위 외교부에서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설명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외교부가 왜 이렇게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이런 안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뜻이라기보다 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외교부 내에서는 네. 이런 합의 해도 되나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도 듣기로는 외교부에서 예. 말썽이 크게 날 것 같아서 네. 어떻게든 6개월이라도 시간 끌어보자. 이거 안 된다. 외교부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까? 분위기였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네. 보나마나 김성한, 김태호 이런 분들이겠죠. 네.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외교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그때는 일본이 돈을 냈어요. 예, 그나마 사과의 뜻도 있었고요. 그거라도 했죠. 그런데 불가역적 이런 단어 모욕적이다 굴욕적이다 해서 크게 질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후퇴했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근데 외교부는 그때도 걱정하고 이번에는 더 걱정했겠는데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의문 자체도 없고요. 예. 그냥 우리 쪽에서 막 줄 걸 다 주고 예.
저쪽에서는 글쎄 뭐 그거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 정도로 하지 뭐 이런 뜨뜻미지근한 태도.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에서 대환영이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걱정해서 너무 일본에게 잘해주니까 한국에서 심하게 욕을 먹고 식물 대통령 될까 봐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속 있어줘야 좋은데 네. 그분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까 봐 일본 쪽에서 표정 관리한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대승은 일본만 대승을 거뒀다. 예. 심지어 어떤 일본 우익 교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본이 100대 0으로 승리했다. 이런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민당에서도 일본의 완승이다, 양보한 것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보수 예. 신문에서도 계속 표정 관리하고 하면서 일본의 외교적 성과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은 네. 외교란 거는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어느 한쪽이 완승을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 당하는 쪽에서는 국민 감정이 나빠지고 원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도 걱정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이 탈나는 것을 걱정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71님께서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냐.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이렇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박진 장관 얘기만 들어봐도 네. 뭐 물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고 그러지만 네, 자기네는 반이라도 찬 게 어디냐. 나머지를 일본이 채울 것이다 하는데 앞으로 일본이 채울까요? 그 사람들이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컵에 반이 찬 건 좋은데 예. 그 물을 우리만 채웠지 일본은 한 방울도 안 보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채웠죠 지금.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한다 하고 예. 일본에서도 우리는 과거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렇게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이란 것은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 이러면 그거 반대하는 말 대놓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상투적인 얘기지 진정성 있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서 혐한 발언하는 사람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제가 5년 전에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주년 행사를 갔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도 초청 안 하고 통보도 안 했습니다. 일본에서요? 근데 가봤더니 네. 한국 사람은 딱 3명. 이수훈 그 대사, 네. 한국 대사. 예. 그리고 이번에 지원재단 이사장 된 심규선 씨, 네. 김성근 감독 3명 있더라고요. 그래요? 일본 사람들 잔치고. 예. 다시 말해서 일본 오부치 총리의 업적을 기념하는 행사였지 네. 그 20주년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 납치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묻지 않고 과거를 조금 묻어두고 미래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일본에 뭐 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이 대승적인 미래를 위해서 많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일본 쪽도 네. 사죄와 반성을 얘기하고 예. 이 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건데 네. 성의를 보이고 네. 그때 일본 정치인들과 지금은 많이 다르죠. 네. 지금은 굉장히 우경화되고 예. 반한 성향이 강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죄나 반성의 뜻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자꾸 사죄하라고 하지만 네. 사죄한 거를 자기네들이 뒤집은 건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식인 거고 이번에 일본 정부 측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 내각의 입장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 한 거를 우리 쪽에서는 이거 긍정적이다 했는데 그게 오부치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소리인지 예.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아베 내각을 지금 이어간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고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조금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식민 지배 받는 나라 중에 사죄 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분들이 이 뭐 김태효 차장도 그렇고 네. 평소부터 그렇게 친일 성향을 보였던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우익이 민족주의가 아니고 사대주의, 네. 친일 이런 쪽으로 기운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통령이 뭔가 세뇌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 청년 기금 조성해서 이제 양국 앞으로 나아가겠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미래 청년 기금은 잘 될까요? 아니 근데 이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 청년 기금과 과연 상관이 있는 것인지 왜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요즘 얘기 들어보면 일본 유학 가는 청년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장학기금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이 문제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피해자들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건 과거사 문제인데 왜 지금 계속 미래 청년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데요.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 동원 아니다.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에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한일 간의 외교 현안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거의 다 일본 측에게 항복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벌써요? 그러니까 군함도 문제. 예. 일본 측에서는 계속 강제 동원 거기에 없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들리는 소문은 한국 측이 벌써 서너 달 전에 네. 그 문제를 더 이상 시비 안 하기로 약속했다. 예. 이런 말이 돌고 있고 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걸로 보면 시비 안 한다고 보는 게 금년에 외교부 그 업무 보고에 네.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없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봐라 네.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네. 옛날에 보던 자료 뻔한 얘기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안 내놓고 있다고요? 예. 정부가요?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게. 그러면 의원님이 좀 꼬집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네. 이제 곧 방류가 멀지 않았고 네. IAEA 그 관련해서도 네.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빠지지 않는데요. 예.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은 이 문제 어떻게 볼까요? 저도 그 문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미국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나 수교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네. 일본과 북한 사이는 네. 그보다 빨리 정상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거사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아주 전가의 보도로 네. 과거사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일본이 납치자 문제 꺼내면 야 너희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얼마나 탄압했는데 그건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협상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다 줘버렸는데 북한은 그걸 당장하게 따지는 모습이 되면 우리 한국 정부 체면이 과연 뭐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남북관계 오랫동안 이렇게 천착해 오셔서 그거 물어볼게요. 김정은
김주혜 딸하고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딸 말고 아들이 있다 저한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늘 국정원에서 김정은 첫째는 아들 확실하다. 셋째 성별은 미확인이다. 둘째가 김주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조금 더 알려주세요.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조금 틀린데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들이 그보다는 어리고 네. 아들이 있는 건 확실하고 네. 딸 둘 아들 하나 그리고 지금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들었고 네. 지금 데려온 딸은 네. 그 김정은 총비서가 예. 딸을 이뻐해서 그런 거지 네. 북한 사회에서 나이 어린 딸이 후계자 지명이란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어요. 네. 네.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아주 오래전부터 하셔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은걸 무소속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